기가 은비 기술 과정을 부탁해. 저작권과 초상권을 지켜주세요. 기술과정 수업, 가족의 안전한 식생활, 식품의 선택과 안전한 관리 2차 시. 오늘의 질문, 식품을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 오늘은 식품을 보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식품의 보관은 식품의 맛과 신선도에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 여름날에 우유를 바깥에 꺼내놓고 한참 더 본 적 있으세요? 어떻게 되나요? 그 우유 다시 마실 수 있나요? 이렇게 식품의 보관 방식은 식품의 맛과 신선도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잘못 보관하면 식품이 변질돼요. 우유가 썩잖아요. 이렇게 변질된 우유를 먹으면 배가 아프겠죠?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고요.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많은 쓰레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알맞은 방법으로 적절한 장소에 보관을 해야 합니다. 변질되기 쉬운 식품은 한꺼번에 너무 많은 양을 구입하면 안 돼요. 즉석 음식 같은 경우는 먹을 만큼만 사가지고 바로 먹는 게 좋죠. 필요한 양만큼 구입해서 되도록 빨리 섭취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치킨 같은 경우 바깥 박스에 이런 것들이 써 있습니다. 제품은 구입 후 즉시 드십시오. 오늘은 식품을 보관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건데요. 여러분 음식을 놓는 위치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일단 바깥에 꺼내 놓을 수 있겠죠? 실온 보관입니다. 실온이 몇 도 정도인지 우리 수업 시간에 배웠죠? 실온은 15에서 25도 정도의 온도를 의미하는 말로써 실제 온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양문형 냉장고를 기준으로 보관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왼쪽과 오른쪽이 다른 칸이잖아요. 왼쪽은 바로 냉동 보관하는 칸이고요. 아이스크림 같은 것이 있는 게 보이죠? 오른쪽은 냉장 보관하는 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온 보관, 냉동 보관, 냉장 보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식품별 냉장고 보관 기간을 간단하게 체크해 볼게요. 먼저 가장 빨리 먹어야 되는 것들 무엇이 있을까요? 생선류예요. 냉장으로 보관할 때는 1일에서 2일 정도 보관할 수 있고요. 그 이상이 지나면 상하거나 냄새가 나거나 물컹물컹해질 수 있겠죠? 그 다음은 육류 및 가금류입니다. 가금류는 새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닭을 떠올리시면 되겠죠? 육류와 가금류는 냉장 시 2일에서 3일 정도 보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채소와 과일은 의외로 오래 버텨요. 냉장에서 3일에서 5일 정도만 보관 시에 신선하게 섭취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유는 미개봉, 열지 않은 상태에서 냉장 시 7일까지 보관이 가능합니다. 우유의 유통기간도 그렇게 길지 않죠? 하지만 생선류나 고기류보다는 조금 냉장 시에는 긴 편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보통 멸균 처리 내지는 균을 어느 정도 제어하는 처리를 해서 나오기 때문이죠. 우유도 가공식품이니까요. 그 다음 생각보다 많이 긴 식품이 있습니다. 바로 달걀이에요. 냉장 보관 시 7일에서 14일까지 가능합니다. 이건 역시 나올 때 처리를 해서 나오죠. 그리고 냉동실로 가면 보관할 수 있는 기간이 꽤 늘어나요. 생선류, 냉동 시 15일에서 30일까지 보관 가능합니다. 육류 및 가금류, 그러니까 고기 종류는요, 냉동하면 5일에서 30일까지 가능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식품은 한 달 정도까지 보관했을 때, 그때까지는 신선하게 먹을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도전 냉장고 퀴즈! 냉장고 보관법에 대해서 재밌게 배우기 위해 선생님이 냉장고와 관련된 퀴즈를 준비했어요. 답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입니다. 실온 보관해도 되는 채소류, 과일류를 3가지 이상 제시하세요. 정답은 바나나, 감자, 고구마, 양파, 마늘, 바질 등입니다. 일단 바나나는 여러분 냉장고에 넣으면 까맣게 변하는 걸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시나요?
바나나는 열대 과일이잖아요. 그래서 냉장고에 넣으면 너무 추우니까 효소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감자, 고구마, 양파, 마늘에 대해선 뒤에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바질은 상온에 있는 것을 그대로 따서 먹기도 하죠. 그래서 상온 보관도 가능합니다. 보통 실온 보관해야 하는 식품들은요, 실제 온도 그냥 바깥에 꺼내놔도 되는 식품들이에요. 그림을 보면 마늘, 양파, 그물망에 넣어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늘과 양파에 껍질이 있기 때문인데요. 껍질 있는 마늘과 양파를 그대로 냉장고에 넣는다면 온도 차이에 의해서 습기나 곰팡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그 밖에도 감자 및 고구마는 종이상자, 바구니 등에 담아서 서늘한 곳에 보관해야 하는데요. 그 이유는 감자와 고구마에 어떤 성분이 많기 때문일까요? 맞아요. 전분, 녹말이라고도 하는데요. 냉장 보관을 하다 보면 녹말이 당으로 분해됩니다. 이때 특히 환원당이 생기는데요. 이 환원당으로 인해서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물질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이 아크릴 아마이드는 발암물질이라고 해요. 그래서 감자 및 고구마는 냉장 보관하기보다는 서늘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 곡류 및 콩류 역시 서늘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뚜껑을 닫아 보관해야 합니다. 고온 다습하면 곰팡이가 생길 수 있어요. 이 곰팡이로부터 그리고 아플라톡신이라는 독성 물질이 만들어질 수 있고요. 가공식품 역시 싱크대의 성반이나 서랍에 수납해서 유통기한 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라면이나 기름이 보이죠? 가공식품을 실온 보관하는 이유는 딱히 냉장 보관을 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에요. 냉장고 안에 공간은 항상 부족하죠. 그래서 그냥 싱크대 선반이나 서랍 안에 잘 보이도록 넣어서 사용하면 됩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감자에 싹이 나면 생기는 독소의 이름은? 힌트 드릴까요? 세 글자예요. 한 번 더 초성 힌트 나갑니다. 시옷, 리을, 니은입니다. 정답은 솔라닌입니다. 까만색 물질 보이시나요? 싹이 났네요. 솔라닌이 생겼어요. 간혹 이렇게 싹난 부분만 잘라내고 먹는 경우가 있는데 이미 감자 전체에 솔라닌이 퍼졌을 수 있습니다. 솔라닌을 먹으면 배가 아플 수 있어요. 그래서 감자는 서늘한 곳에 싹이 나지 않도록 햇빛을 받지 않은 채로 보관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3번, 냉동 가공식품을 보관할 때 잘 보이도록 해야 하는 것은? 식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네 글자예요. 벌써 눈치챈 친구들도 있죠? 초성 힌트 나갑니다. 이응, 티귿, 기역, 히읗이요. 정답은 유통기한이에요. 너무 쉽죠? 유통기한이 잘 보이도록 세로로 보관해야 합니다. 유통기한이 보이도록 세로로 보관한다는 뜻이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시겠죠? 일단 냉동 보관해야 하는 식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냉동 가공식품, 유통기한이 보이도록 보관하는 것이 좋은데요. 아이스크림이나 아니면 냉동 만두와 같은 것을 떠올리시면 돼요. 이렇게 정리하라는 의미인데요. 그림의 화질이 아주 뚜렷하진 않죠? 세로로 꽂는데 윗부분에 특히 유통기한이 있는 부분을 보여주도록 해야 바로바로 유통기한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식품을 세워서 담다 보면 한눈에 여러 식품들이 보이고 많은 양을 수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요. 이렇게 하지 않고 가로로 눕혀서 보관하면 밑에 있는 것을 보기 위해서 억지로 뒤져서 꺼내야 하잖아요. 그 다음 육류 및 어패류 역시 냉동 보관을 많이 합니다. 장기간 보관할 경우 깨끗하게 씻고 밀폐 봉지에 넣고 구입 날짜를 적어서 보관해야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어떤 부위인지 그리고 구매 날짜가 언젠지 적어두어야 오래된 고기인지 아닌지 알 수 있겠죠. 4번입니다. 자주 섭취하는 물, 음료수를 보관해야 할 장소는? 이건 보기가 있습니다. 1번 냉동실 안쪽, 2번 냉장실 안쪽, 3번 냉동실 문 쪽, 마지막으로 4번 냉장실 문 쪽.
정답은 4번 냉장실 문 쪽입니다. 문 열자마자 있는 쪽에 물건을 보관해야지 쉽게 꺼내서 먹을 수 있겠죠? 이쯤에서 냉장 보관해야 하는 식품에 대해서 정리해 볼게요. 다양한 식품들이 있죠. 계란도 있고요. 우유도 있는데요. 우유 및 유제품의 경우 쉽게 상할 수 있으므로 상온에 보관하지 않고 유통기한을 넘기지 않은 채로 냉장고에서 잘 신경 써서 보관해야겠죠. 물, 음료수는 아까 퀴즈에서 알게 된 것처럼 자주 섭취하는 식품은 냉장실 문 쪽에 보관해야 합니다. 냉장고 안을 뒤져서 자주 먹는 식품을 꺼내야 한다면 굉장히 불편하겠죠. 5번 문제입니다. 금방 먹을 육류와 어패류, 과일류, 채소류를 보관하는 곳은? 다양한 답변이 생각나실 건데요. 세 글자고요. 초성 힌트 드립니다. 시옷, 키읔. 정답은 신선 칸입니다. 다양한 명칭으로 냉장고에 적혀 있을 수 있는데요. 보통 투명한 플라스틱으로 되어서 채소나 과일류를 넣어서 보관할 수 있게 되어 있죠. 자, 냉장고 안쪽을 살펴보면서 냉장 보관 방법에 대해서 정보해 볼게요. 먼저 채소류입니다. 흙이나 이물질을 떨어내고 구입 날짜를 적어 보관합니다. 과일류는요, 비닐봉지를 제거하고 과일칸에 보관해야 습기가 차지 않아요. 과일들은 잘 썩잖아요. 우유 및 유제품은 쉽게 상할 수 있으므로 유통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해요. 물, 음료수, 자주 섭취하는 식품은 냉장실 문 쪽에 보관해서 쉽게 꺼내 마실 수 있도록 하면 좋겠죠? 이번엔 스스로 활동입니다. 안전하게 선택하고 보관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볼게요. 시장에서 구입할 식품이 있습니다. 이 식품들을 안전한 식품 선택 순서에 맞게 분류한 후에 구매 시 유의사항을 함께 적어봅시다. 식품의 이름은 고등어 라면, 우유, 포도, 샌드위치, 닭고기입니다. 앞에서 배웠던 장보는 순서 6단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적어볼까요? 일단 장보기 순서는 위에서부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를 적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품목을 한번 적어봅시다. 우선 첫 번째로 1단계에서 구매해야 하는 식품은 뭐였죠? 맞아요. 냉장이 필요 없는 식품이요. 가공식품 중에서도 라면이 해당되죠. 이때 구매 시 식품 표시 확인해야 하고요. 제조일자를 확인하면 좋겠죠? 그리고 식품 첨가물 뭐가 들어있는지 가공식품이다 보니 더욱더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두 번째는요. 보통 채소와 과일을 구매하는데요. 포도가 여기에 해당되겠죠. 포도를 살 때 확인해야 할 것들. 원산지 표시. 이게 국내산인지 아니면 칠레산인지 어디 건지 확인을 하는 게 좋고요. 친환경 농산물 표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은 농약을 치지 않고 제조한 농산물들도 많죠. 세 번째, 3단계에서는 냉장이 필요한 가공식품을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중에서는 우유가 해당되겠네요. 유통기한을 잘 확인하는 게 좋고요. 영양 강화 표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우유 중에서도 칼슘이 많이 들어있는 우유 표시되어 있는 거 본 적 있으시죠? 4단계에서는 육류를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닭고기가 해당이 될 거고요. 원산지 표시 확인해야겠죠. 중국산 닭인지 국내산 닭인지 어디서 구매한 건지 확인하는 게 좋고요. 해썹, HACCP 앞부분에서 배웠을 겁니다. 생산부터 섭취까지 안전하게 관리된 식품인지 특별히 확인하는 게 좋을 거예요. 고기는 신선도가 중요하죠. 그리고 위생도 중요하기 때문이죠. 다섯 번째는 어패류였어요. 닭고기, 고기보다는 어패류, 생선과 조개류가 더 쉽게 상하기 때문이죠. 여기서는 고등어가 해당되겠네요. 고등어 역시 원산지를 확인해야겠죠. 그리고 생선의 경우에는 수산물 이력제 표시가 있습니다. 이걸 확인하면 어디서 생산돼서 어떻게 유통되었는지 확인을 할 수 있어요. 마지막 6번째 단계에서 구매해야 할 것, 바로 먹어야 하는 즉석식품이죠. 그래서 샌드위치가 6번째에 해당이 됩니다. 이때 제조일자라는 것을 확인해야 해요. 제조일자는 유통기한과 조금 다른 게 만든 날짜를 표시하는 것이죠. 즉석식품의 경우 보통 제조일자가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영양 표시를 확인해서 어떤 영양소가 어느 정도 비율로 들어있고 또 칼로리는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하면 좋겠죠.
두 번째로 오늘 구입한 식품을 올바르게 보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시장에서 구입할 식품은 고등어, 라면, 우유, 포도, 샌드위치, 닭고기입니다. 우선 기타에 먼저 즉석식품에 대해서 주의사항을 한번 적어볼까요? 샌드위치, 구입 후 즉시 섭취해야겠죠. 이건 딱히 방부제 처리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그 다음 냉동부터 차근차근 볼까요? 고등어는 내장을 제거한 후 한 끼 분량씩 보관해야 합니다. 내장이 있다면 더 쉽게 상하겠죠? 그리고 소분해 놔야 바로바로 하나씩 꺼내서 쓸 수 있어요. 이미 얼린 다음에 잘라서 쓰려고 하면 더 어렵겠죠? 닭고기 역시 냉동해 두는 게 좋은데 물론 바로 먹을 수 있는 양은 먹는 게 가장 좋지만 남았을 경우 닭고기는 냉동실에 넣고요. 이때 밀폐 봉지를 사용해서 닭고기를 소분하고 구입 날짜를 적어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위 역시 써놓으면 좋겠죠? 그 다음은 냉장칸입니다. 냉장칸에 넣어야 할 것들. 냉장칸에 넣어야 할 것들은 어떻게 보면 냉동 보관하고 실온 보관하고 기타 처리해야 될 것들을 뺀 나머지인데요. 여기서는 포도가 해당되겠죠. 과일이니까 신선하게 보관하기 위해 냉장실에 넣으면 좋은데 비닐봉지를 제거한 뒤 습기가 차지 않게 과일칸에 보관하는 것이 좋겠어요. 그 다음 우유도 있습니다. 우유는 상하기 쉽기 때문에 냉장실에 꼭 넣어야 하는데 유통기한이 잘 보이도록 앞쪽에 보이도록 하고 문 쪽에 넣어서 놓으면 쉽게 꺼내서 먹을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실온 보관해도 되는 것은 어떤 음식일까요? 라면 일단 나와 있죠. 식품 표시를 확인해서 칼로리는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영양소는 어떻게 들어있는지 확인하면 좋고 라면 역시 유통기한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조일자, 언제 만든 음식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고 특별한 식품 첨가물이 들어있는지 알레르기는 일으키지 않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의 냉장고는 잘 관리되고 있나요? 여러분이 고민해서 선택한 식품들을 잘 보관해서 건강하게 먹을 줄 아는 똑똑한 소비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건강한 하루 되세요.